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영어로 inter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가 뭐예요?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인터 사이 이스트, 무엇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그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관심, 흥미, 이해관계, 이익, 이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날 필요 있다 없다. 연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여러분 명심하시면 인간관계는 솔루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방에 인간관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 강의 및 컨설팅을 30년 정도 수행을 했는데 제가 강의 다녔던 회사들이 한 1000개 기업 이상인 것 같아요. 현대, LG, 삼성, SK 등등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삶을 보았는데 세상살이는 결국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습니다. 30년 이상 제가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고 스타디를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럴 수도 있다는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요새 MBTI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사상체질 이런 등등등을 가지고 인간관계 강의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절대 인간관계는 가볍게 강의할 주제가 아닙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하는 시,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모든 게 사람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중년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뭔가? 제가 강의 중에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열의 9이 아니고 열의 10명이 하는 소리가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보통은 7, 80%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세상살이는 인간관계가 100%인 것 같아요. 모든 세상사 비즈니스가 인간관계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생사의 100%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사람들이 안 합니다. 요새는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30%가 이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가정에서 살던 두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공부를 해보지 않으니까 가볍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강의하는데 MBTI 도구 가지고 하루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 인간관계 정답이 없습니다. 삶이라는 거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죠. 삶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한문으로 쓰면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이라는 뜻이 뭐예요? 인, 사람, 간, 사이죠. 사람 사이. 사람 사이라는 것은 너와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와 나가 만나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인간관계야?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죠. 그건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영어로 inter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가 뭐예요?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인터 사이 이스트, 무엇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무엇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그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관심, 흥미, 이해관계, 이익, 이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이익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없으면 그 관계가 잘 연결이 매칭이 안 됩니다. 결국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게 한 방에 솔루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국 뜻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막힘없이 잘 통한다는 뜻이죠.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서로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게 가당치 않은 소리요. 그런데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두 번째가 사람은 다양하다. 세 번째 사람은 모두 다르다. 이런 사람들하고 막힘없이 소통한다는 것 어렵죠.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냉면 먹을 때 면부터 먹습니까? 아니면 계란부터 먹습니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면 먹고 계란 먹는 사람이 제일 많고 계란 먹고 면 먹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노른자이를 풀어 먹는 사람이 10%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계란 반 먹고 면 먹고 계란 반 먹고 죽어도 국물 먼저 육수 먼저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는 이거보다 더해요. 정답이 있어 없어. 상대를 읽어내는 지혜를 거창하게 독심술이라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제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제 타고 다니는데 아침에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를 잡으면 그날은 굉장히 행복하지. 지하철에서 자리 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 자리 잡으면 하루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상대를 읽어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상당히 또 무난할 수가 있죠. 유튜브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책방에 가면 책이 선인들 현인들 내용을 인용해서 인간관계를 다뤄요. 그리고 이제 하는 소리가 그런 주제 많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이 들어 이런 사람은 절대 피하세요.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면 불편해집니다. 등등등. 그리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노사기, 손자병법, 장자노자 등 인용을 한다고. 그게 인문학이요. 그게 고전이잖아요. 여러분 고전 읽어요 안 읽어요?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관해서 탐구하는 건데 즉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문사철 시소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별처럼 다양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엮어서 어렵게 연결돼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인연이죠. 인간관계는 전철 타고 가다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나하고 인간관계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공유가 돼야 인간관계가 되면서 갑각을이 나오고 이익, 관심, 흥미, 재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인간관계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다양하다. 다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너도 나도 얘기합니다. 친구 잃고 돈 잃고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 금융권 찾아갈 수 없어.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려? 길거리 지나간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정신병자죠. 결국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돼? 아는 사람한테 빌려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인간관계의 진실이 뭐냐? 인간관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기적이다. 인간관계는 거래입니다. 거래란 주고받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나이 들어 알고 지내는 사람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젊을 때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의 거리가 많아요. 왜? 현직에서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집니다. 현직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나와 너가 갑과 을이 만나게 돼 있어요. 갑과 을이 만나면 비즈니스죠. 거래란 얘기예요. 여러분 거래를 한다면 누구하고 거래하시겠어요? 생면부재 사람하고 거래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이왕이면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죠. 이왕이면 아는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겠죠. 그것도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거래는 아는 사람,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본은 뭐냐면 만나야 돼. 만나서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 가려면 유지 발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인맥 관리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책들이 이 얘기입니다. 전화하고 카톡 날리고 메일 보내고 선물하고 가끔 만나서 한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 발전. 거기는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 흥미, 관심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동창회에서 친구들 만나게 되면 평소에 친한 친구들하고 물론 어울리기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일반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친구들 모임에 만났을 때 그 친구들 중에서 교육 담당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 친구가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른 친구보다는 그 친구한테 더 관심이 있겠죠. 그 친구가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강사를 불러줄 수 있는 교육 담당자. 갑이죠. 친구 사이인데도 그 친구는 저를 불러주면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소주 한 잔 더 주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만 여러분 명심하시면 인간관계는 솔루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방에 인간관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관심, 흥미. 흥미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관계, 이익. 상대한테 갑을이니까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유지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어렵게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 담당자하고 강사하고 관계는 어때요? 이해관계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거래가 성사가 되면 귀한 존재가 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흥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 강사로서 교육 담당자, 이건 동창이지만 동창이 아닌 일반 기업의 교육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강사로서 교수로서 매칭이 될 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인간관계가 세상살이의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쉽다 어렵다,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 애정, 동정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상대에게 이익을 줬을 때 상대는 나를 위해서 움직여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관계를 현실적이고도 냉철하게 보는 적절한 사고인 거예요. 이게 장사치가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래라고 생각이 나이를 들수록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워낼 때, 내가 우리 자식을 키워낼 때 노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요. 아낌없이 주는 이유는 뭐요? 노후에 내 자식이 나를 봉양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많은 선물과 용돈을 주는 자식이 이쁘지,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와도 용돈 뜯어가는 자식이 이쁠 수가 없어요. 그게 불편한 관계의 진실이거든요.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 부자가 돼야 차를 사줄 수 있잖아요. 장의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 여러분이 빨리 가셔야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좋은 사람이고 장의사는 나쁜 사람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 직업이 있는 거죠. 많은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요. 마키아벨리가 작은 소공화국에서 외교관으로 있다가 40 초반에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국가의 군주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군주론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지만 재산상의 손해는 잊지 못한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이 나가면 평생 못 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거 대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빠가 너 키우는 것은 노후를 너한테 보장받기 위해서 너를 키우는 거야. 얘기 못 하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좋은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속성을 잘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죠.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재미가 있다 없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실제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도 없어져요. 흥미도 없어집니다.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모 회사의 교육부장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세미나에 3일짜리였는데 제가 4시간 강의를 했는데 저도 교육에 참여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한 친구가 꽤 큰 회사의 교육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교육 담당 부서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때요? 저 사람한테 곁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함 교환하고 괜히 가서 아는 척하고, 마음속으로 창피하죠. 그래도 명색이 교수인데. 제가 노력하면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거고, 제가 의뢰돼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고 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3일 동안 나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하기 참 쉽지 않죠. 용기가 필요한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보름 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교육부장이 전화를 받는데 반응이 어떻겠어요? 시큰둥하죠. 저도 그 정도까지 두껍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대한테 흥미를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왕이면 누구랑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믿을 만한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관심, 이해관계, 이익, 흥미, 그럼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 적절하게 대화를 풀어가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뭐 날씨가 좋네요, 고향이 어디세요, 뭐 상대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상대에 대한 탐색들을 하잖아요. 연애할 때 상대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뭐 먹으러 갈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탐색을 해서, 고기를 좋아하고 회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회를 사주면 안 되잖아요. 돈만 쓰는 거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관심사, 그걸 찾아내기 위한 질문을 해야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
들어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처럼 현역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현역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밥 사라. 밥을 사면 현직에서 오래 버틸 수 있다. 밥값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밥 한 그릇에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결국 인터레스트,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의 관심사가 결국 주고받는 것이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흥미도 끌리고 재미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만나고 싶죠. 그리고 이해관계,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준다.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밥 잘 안 사죠? 더치페이 하자고. 이게 투자예요, 투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밥을 잘 사는 사람이 현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많이 샀어요. 지금은 밥을 많이 사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저하고 만나서 밥 먹으러 가면 형님 옛날에 밥 많이 샀으니까 제가 밥 살게. 밥 사요.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는 거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래도 밥을 얻어먹는 사람보다 밥값을 내는 사람이 이쁠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 사람이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 들면 이런 인간관계 정리하라. 나이 들어 친구가 없어지고 진정한 친구가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날 필요 있다 없다. 연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사, 흥미, 공통의 관심사, 이해관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솔루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관계는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준다. 인간관계는 비즈니스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만날 만한 가치가 있고 만나도 재미가 있죠. 옛날부터 친구로 삼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무라고 하는데 무정, 정이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 무도한 사람, 도의가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국 사기의 화식열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예의를 알지 거지가 예의를 갖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가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하고 벗어라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하고 벗어라면 해로운 사람이 된다. 나쁜 사람이 된다. 익자사무 정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정직한 사람은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믿음직한 사람들은 나를 성실하게 이끌어주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배울 점이 많죠. 그리고 손자사무는 뭐냐면 편한 것만 좋아하고 하기 싫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나쁜 길로 이끌어냅니다. 진실되지 않고 그냥 가식적으로 면전에서 유순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첨하는 벗이거든.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우러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뒷담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번들에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말은 그럴싸한데 험담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벗하게 되면 물들게 돼. 그래서 정도에서 무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노후에 피해될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 얘기를 나눠보면 알게 모르게 빠져듭니다. 모든 게 비판이고 잘 되겠지가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잘하죠. 뒷담화가 뭐예요? 뒤에서 가는데 왜 뒤에서 소곤소곤 거립니까? 이게 험담이거든. 대화의 거리가 머리에 등비 없으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난, 비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가하고. 그게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부정적인 평가거든. 그 부정적인 사람, 나이 먹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뒷담화하는 사람, 이건 습관이 돼서 뒷담화 쳐요. 그리고 세 번째, 노후에 허세 부리는 사람. 자랑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랑질 잘 많이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만나면 줄 것도 없는데 모든 게 입으로 양기가 올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건강 자랑하면 기분 좋아 나빠. 절대 나이 먹은 사람이 어디 가서든 자랑질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랑질하는 사람이 주변에 90% 이상이야. 알게 모르게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별걸 다 자랑질을 하더라고. 이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관계는 거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전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는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을 딱 집어넣고 철벽을 쳐놓은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런 사람. 받았다? 억지로 받은 거예요. 마지못해 받은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없는 사람은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노후에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현상이요. 친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 들면 친구들이 너도 나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아. 만나봐야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도 없어. 거기다가 나이 먹으면 뭐야? 자랑질, 험담, 뒷담화, 부정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직에 있지 않으면 주고받을 거리가 없으면 사람 점점 부정적이 돼요. 그 만나봐야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에 대한 관심사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 현상이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니까. 나이 들이 혼자가 편하고 어울리면 귀찮다. 젊을 때는 별로 자랑하지 않던 허세가 나이 먹으면 상대에게 줄 건 없으니까 자랑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무슨 그 얘기 또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자랑거리가 새로 안 만들어지니까 건설적인 얘기, 설레이는 이야기는 없어지고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친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65세 넘어가면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먹으면 연락을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생색내려고 만날 일이 없어서 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요 꿈을 얘기할 수가 있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논하면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연결도 시켜주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병원에 입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럴 때 병원에 의사라든가 종사자들 알고 지내면 어때요? 그런 거 도움을 또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친구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나이 먹으면 세븐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클린업 깨끗하게 다니고 드레스업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셧업 이게 나와요. 취업업 사고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라 이거죠. 맨 마지막이 페이업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고전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참고는 하시는데 기본 베이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관심사가 나오고 재미도 있고 흥미도 끌리고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잘 맞춰갈 수 있는 패가 있어야 인간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잘 유념하시면 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자랑질 많이 하지 않고 전화 자주 하고 밥도 많이 사고 그런 사람이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